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정말 핫이슈인 GTX 신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GTX 신호선이 핫한 이유는 이미 확정된 10개 정차역 이외에 추가로 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집값 급등 지역이 모두 GTX와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추가 신설역 후보지는 총 13곳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대 3개역까지만 증설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러다 보니 각 지자체들이 GTX 노선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신설역 후보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GTX-C 금정 상록수 구간도 운행. 경기도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열차 중 일부는 금정역에서 갈라져 상록수역까지 운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상록수역 주변인 안산시 일부가 GTX 수혜권에 포함되게 됐다. 이거 뭐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경부선의 용량이 GTX-C의 최대 운행 횟수인 122회를 모두 운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경부선 용량 부족 등을 고려해 안산선의 상록수역을 회차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 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죠.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민간업체의 사업성 검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무슨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는 거죠? 아직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GTX 사업은 BTO 방식의 사업이라서 민간 기업이 사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국토부나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추가 신설역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직 이 민간 사업자조차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5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업체들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소 유동적이다. 코로나랑 사업자 선정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정도에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상록수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에 사람들이 줄 섰어요. 국토부는 정차 여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시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아파트는 바로 1억이 급등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부동산에서는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 없다고 써붙여놨죠. 부동산에 그만 좀 오라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데 어쩌려고 이러시는 건지. 물론 자산이 수백억이 있어서 GTX 추가 신설역 후보지에 다 집을 사놓고 어디 하나만 걸려라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자산가분들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거나 집 하나는 있으신데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어렵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록수역에 정차역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사만 보고 바로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들과 데이터들을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용어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GTX 신호선은 BTO 방식의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직접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40년 동안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역의 위치도 이 민간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표정속도, 총 운행 거리를 총 운행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행 시간은 정차 시간까지 포함이에요. 정차하는 역의 개수가 늘어나면 표정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GTX 열차가 무슨 제로백 3초대의 슈퍼카도 아니고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다음 역에 정차해야 되니까요. 최고 속도도 못 내고 역에 도착했는데 승하차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당연히 표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한 것이 최대 3개까지만 추가역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만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10개 정거장 외에 추가 정거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한 총 사업비 증액 제한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돈을 대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내주는 지역에 역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물론 이 한 가지 항목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1번. 표정 속도는 80km 이상일 것. 2번. 모든 정류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소요시간 30분 이하일 것. 3번. 추가 비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번. 4번이 문제였죠. 안산선을 활용하는 경우에 상기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 거고 앞에서 보셨듯이 상록수역으로 몰려간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GTX의 본래 목적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사람들을 서울 중심부로 빨리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속도와 시간이죠. 수원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2분이니까요. 그런데 안산선 회차 옵션을 선택하면서 정차역 수를 늘리고 종착역을 더 멀리 보낸다? 이 혁신적인 속도와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GTX의 파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GTX를 타면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역들이 많이 생겨서 GTX로 40분이 넘게 걸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요금도 아직 미정이지만 대체로 지하철 요금의 2배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하철 요금의 2배를 지불하는데도 시간 단축 효과가 별로 없다면 사람들이 외면할 거고 당연히 수익성도 악화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안산선 회차 옵션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읽던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조항들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7.2 초과 수입 환수. 환수 기준 운영 수입을 정해놓고 예측 운영 수입의 120%가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정부가 가져간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면 해당 기준 초과분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라면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절대 아니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개 인프라 사업이 그렇듯이요. 8.4 민원 처리.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철도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공할 때 특히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면 공기도 지연되고 발주처인 정부의 지체자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최대한 몸을 사릴 것 같아요. 이 사업의 관건은 리스크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추가 신설역 신축공사 현장을 뿌려놓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노선 연장은 특히나 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역은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고 난리지만 철로가 우리 지역에 지나간다면? 그거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민간 사업자 후보군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화면과 같이 4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국민은행, GS건설과 산업은행, 포스코건설과 신한은행이 손을 잡았고요. 삼성물산은 농협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물산은 GTX 신호선 입찰에 포기 의사를 밝혔죠. 왜 그랬을까요?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신호선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GTX 신호선이 음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설계가 되었나봐요. 아무래도 열차가 지나다니면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안정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게다가 이제 곧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재건축 단지 밑에 열차가 다닐 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니 재건축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가 났어요. GTX 신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생략 공고예요.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GTX는 안전하다, 공사 중에도 안전하고 운영 중에도 주변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근데 생략된 사유를 보면 가관입니다. 주민들의 단상 점거 및 주재자 토론자 입장 방해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영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뻔하죠. 몸싸움하고 의자 던지고 뉴스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잠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저는 삼성물산이 GTX를 포기한 이유는 사업의 안정성보다 은마아파트 때문이라고 봐요.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은마 언니가 물산 오빠한테 화를 냅니다. 물산 오빠, 나야 GTX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나 걔 싫다고. 요즘 GTX 근처에 가서 기웃거린다며. 나 얘기 다 들었어. GTX 좋으면 걔랑 사겨. 난 현대 오빠 만나면 돼. 우리 헤어지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어. 내가 몇 년을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난 너밖에 없어. GTX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 민원이 심각해지면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2026년 개통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은마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GTX 신호선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노선의 전 구간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철도를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공사하는 구간은 청량리에서 양재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수주를 하든 사고 없이 공기 내에 완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좀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장이라면 추가 신설역 위치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저라면 다음 4가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역 이용객 수, 해당 지역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 표정속도 준수 여부, 리스크 최소화 방안. 현재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신설역 후보지는 총 13곳입니다. 각 역마다 지하철 이용객을 조사했고 순위대로 나열해봤습니다. 물론 지하철 이용객 수가 GTX 추가 신설역 위치 결정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GTX를 이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해당 역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조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사해봤습니다. 1위는 왕십리역입니다. 이용객 수도 가장 많고 왕십리역은 무려 4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왕십리역까지 20분 초반 안에 도착하고 그 이후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환승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위치로 보여요. 다만 아쉬운 점은 성동구 혹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 수준이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정말 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인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서울의 도봉산역은 좀 애매해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GTX의 주 이용 대상일 텐데 목적지가 도봉산역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보통 직장 때문에 이용하실 테니까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이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이 13군데 후보지는 5월 달에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후보군이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발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엄청 적극적인 지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의왕시는 의왕역 신설에 대한 민간 투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사 금액도 없는데 전액을 지원하겠다네요. 올인한 거죠.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건설사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눈길이 좀 갈 수밖에 없겠죠. 안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인덕원 복합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하여 GTX 신호선 추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왕시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인덕원역 복합 환승센터가 있으니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안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면 별도 협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록수역, 중앙역, 초지역 3군데나 추진하면서 지원금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심지어 초지역과 중앙역은 지하철로 2정거장이에요. 너무 역간거리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GTX는 속도가 강점인데 이런 식으로 추가역을 신설하면 제속도를 못 내니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러다가 GTX가 완행열차가 되겠다. 지하철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들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일직선으로 GTX 신호선을 그려봤습니다. 역 간 거리와 삼성역을 기준으로 예상 도달 시간도 적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토대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과연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민간 투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던 의왕역? 위치상으로도 적당하고 표정 속도에도 이상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인덕원역?
인덕원, 금정, 의왕 세 군데 모두 GTX가 정차한다면 조금 몰려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지하철 이용객 수와 환승 노선이 가장 많은 왕십리역은 어떠신가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산선 옵션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후보지는 점점 좁혀질 거예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또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영상 제작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이 학습이 되고 알게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